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장년, 우울로부터 멀어지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교수님, 오늘의 주제는 우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울하다라는 느낌을 알고 싶은데요. 이 우울감, 우울증, 과연 어떤 현상일까요? 우울하다는 감정, 이건 사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이제 살면서 한 번 이상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여러 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흔한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다라고 할 때는 이런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깊어져서 마음에 감기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질병 상태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데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난 매일 우울해 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자신이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자신이 진짜 우울증인지, 우울증의 증상, 거기에 따른 자가검진, 우울장애, 또 우울과 치매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갱년기와 우울증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울증은 사실 이제 자살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중장년 우울증에 관해서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울증의 증상은 가장 먼저 어떻게 나타나나요? 우울감, 또 의욕이 없는 거, 또 즐거움이 없는 거, 이런 이제 기분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동시에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지의 변화도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우울증은 신체적인 증상도 많아요. 잠을 못 자고 식욕이 떨어지고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무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에너지도 빠지죠. 그리고 이제 우울감이 더 깊이 지속돼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태에 이르면 죽고 싶다, 이런 자살 사고도 굉장히 늘어나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우울감과 이 우울증이라는 병은 정확하게는 어떤 관계인 거예요? 일상에서의 우울감 그 자체가 우울증이라고 하진 않고요. 적어도 우리가 한 2주 이상 기분이 계속 지속되고 우울감이 지속되고 그리고 특히 잠을 아주 심각하게 자지 못하거나 또는 너무 일찍 깨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리고 이제 식욕이 감퇴돼서 체중의 변화가 있는데 이제 자기 원래 체중의 한 5%가 빠른 시간 안에 빠진다든지, 그리고 내가 정말 무가치한 인간이다라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요 우울장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장 심각한 우울장애, 주요 우울장애라고 얘기하고요. 우울에 관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저희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 또 늦 들어왔어? 엄마, 내 정신 좀 봐. 아유. 효순 진짜 왜 그래? 정신 어디다 두고. 너도 내 나이 돼봐. 다 그래, 다. 근데 아침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또 먹어? 엄마 요즘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살도 엄청 찌고. 엄마도 운동 좀 다니는 게 어때? 아침에 조금 먹어서 그래. 그랬나?
그래도 나이도 있으니까 건강관리 좀 하라는 거지. 아유, 내가 알아서 해. 너 할 일에. 알겠어. 나 나가. 못된 기집애. 이제는 지 엄마가 먹는 것도 아깝나? 하나같이 나를 못 괴롭혀 안달이 아주.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게 낫지. 뭘 가지러 왔더라? 쉬는 날이면 허구한 날 집에서 잠만 자. 밖에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하지. 아, 속 터져. 내가 세상에서 없어지면 다 편해질 텐데. 드라마 속에서도 뭐 우울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피로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죄책감. 사실 이제 우울한 분들이 자기를 비난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죄책감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공허함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에 우울증의 다양한 증상들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가 이 중장년 우울로부터 멀어지기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다면 이 우리 중장년의 우울증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요. 그건 아마 이제 우리 인생의 발달 주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장년 분들은 신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성들은 사회적 성취, 이제 자신의 어떤 지위 이런 것을 상실한 거에 대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분들 주부 우울증 이런 경우는 자녀들의 만족스럽지 못한 거에 대한 충격이나 이제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요리나 살림이 안 된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울증 증상이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우울에 대한 자가진단은 자가진단표에 9가지 질문을 통해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자가진단에서 20에서 27점의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는 아마 이제 본인이 혼자 노력해서 개선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까운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센터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이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우울증이라고 했을 때 약을 꼭 먹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나요? 4가지 증상을 말해요. 우울의 생리학적 증상 또는 생물학적 증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잠이에요. 잠. 불면은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다른 현상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첫 번째 잠을 못 잔다. 두 번째가 식욕이에요. 아주 심각한 식욕저하와 함께 체중 감소가 있다. 두 번째 사인이고, 세 번째가 이제 우울한데 막 죄책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자리에 못 앉아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막 좌불안석, 안절부절하는 초조성 불안이 있을 때도 아주 중요한 그런 심각한 우울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울할 뿐만이 아니라 죽고 싶다,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자살 사고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도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 네 가지가 있을 때는 병원에서 상담받고 약을 처방받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참 말씀 주신 이 증상들이 그냥 가끔 잠이 안 오네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증상인 것 같은데 눈여겨봐야 되는 증상들이었네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 우울과 이 치매도 관련이 있나요? 중장년 시기의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자, 이런 캠페인을 외국에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왜 이런 중장년 우울증이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냐면, 이 중장년기에 우울증을 겪었던 분들이 노년기에 치매가 많이 온다,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중장년기 우울은 우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년기 치매와도 연결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노년기의 우울이 치매랑 비슷할 때 가짜 치매, 가성 치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쉽게 감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울한 분들은 자기가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걱정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런데 치매이신 분들은 자기가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에 관해서 무심해요. 이렇게. 자신에게 사라진 능력에 대해서 별 걱정이 없다, 이게 치매다. 우울한 분들은 굉장히 걱정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울하면 이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이 저하되는 이 치매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교수님, 특히 우리 중년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를 겪게 되잖아요. 이 갱년기는 피로감, 불안감, 그리고 우울, 기억력 감퇴 등 이 증상이 동반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갱년기와 우울증도 서로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여성 갱년기에 쉬운 말로 여성에게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여성 갱년기는 폐경이 제일 중요한 이제 요인이거든요. 폐경과 함께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끝나면 뚱뚱해지고 인지적인 까먹는 건망증도 심해지고, 또 체력도 약해지고, 금방 얼굴 빨개지고 땀나고, 감정 조절도 어렵고, 그래서 사는 게 정말 더 괴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겪기 때문에 당연히 우울해지죠. 그래서 갱년기에 대한 치료와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우울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울증의 중요한 증상이 이제 자살하고 싶다,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자살에 관한 중요한 예방책은 우울증을 잘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죽고 싶은 생각을 한다라는 신호를 다양하게 보내거든요, 사실은. 자살 경고 징후라고 해요. 그런 다양한 자살 경고 징후가 있을 때 우리가 뭐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지금 자살 예방 센터를 포함해서 자살 예방 상담을 해주는 여러 곳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도움을 받으라고 말해주는 거,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내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교수님 말대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장년층의 자살의 심각성은 또 어느 정도일까요? 중장년층의 자살이 전체 연령대의 자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예요. 2022년도 전체 자살 사망자 2,000여 명 중에 40대, 50대, 60대의 자살 사망자가 거의 1,000명 육박이에요. 정확하게는 975명, 48%를 차지하니까 이 40대, 50대, 60대가 정말 많은 비율을, 절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최근에는 여러 연령대의 자살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간 적이 있는데 50대만 사실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장년층의 자살은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줄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중장년층의 자살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는 걸 보니까 우리 중장년층의 자살 예방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년층의 자살 예방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교수님? 다른 모든 이제 연령층의 자살과 마찬가지로 중장년층 역시 그 시기의 특성이 굉장히 잘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중장년층의 어려움에 그야말로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이 필수적인데, 문제는 중장년층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가 다 있어서 많은 문제인 거에 비해서 또 연구 결과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장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더 많은 연구가 또 발전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중장년 우울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어쨌든 우울증으로 판단이 됐을 때 그런 우울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동반한 치료 자체가 많이 확산되는 게 필요한데, 이분들을 위한 치료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이분들을 접근하는 또 창의적인 이제 그런 실천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주신 이 작은 실천이 이 큰 마음의 병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울증 예방과 관련해서 이 도움이 될 만한 지원 정보 알려주세요, 교수님. 가까운 동네 병원을 포함한 여러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우울 상태를 검사받고 그 상태를 알고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율 자체가 높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이라고 해서 꼭 정신과를 가지 않아도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한의원을 가서도 자신의 우울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당장 거기 가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잘 받아보시길 권하고요. 또 가까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곳에서 또 우울한 분들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움도 꼭 받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지원들이 있으니까요. 이 마음의 병을 너무 묵혀두지 마시고 주변에 많이 알리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 교수님을 모셔서 중장년층의 우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함께 살펴봤던 우울증 자가검진을 꼭 해보시고요. 이 진단 결과를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장년층의 일상 행복 증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